자, 그래서 고전운동은 오늘 일동 장유가고요. 일동 장유가는 어디나요? 몇 페이지인가요? 여기 있다. 여기. 24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써 있는 것처럼 얘는 기행가세요. 기행가사. 기행가사. 기행가사가 뭐죠? 그래서 여정이 들어있는. 자, 그래서 기행문 보듯이 보시면 되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여정, 견문, 감상 위주로 구분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일동장일가는 조금 유의미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 거의 역사상 2년 연속으로 출제되는 전무후무한 작품입니다. 자, 근데 이 작품이요. 저번에도 예고를 한 것처럼 일본을 여행하는 그런 여행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가가 김인겸인데 이분이 이제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방문하게 돼요. 이 부산을 통해서 대마도로 해갖고 이제 일본으로 본토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행길이 11개월의 여행길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머릿속으로 딱 하면 옛날 책, 조선시대 책 하면 두께 어느 정도 생각나죠. 그런 두께의 책이 몇 권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문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전문을 본 적이 없고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이 일동장유가의 첫 부분.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통신사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통신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부산에 내려가 배 타고 일본으로 가는 장면, 그리고 일본에 내려서 그 일본에 있는 성, 그 대마도에 있는 성을 찾아가는 장면.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어디가 출제돼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출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작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짧은 부분을 넣어놨고요. 요게 이제 그 국문학적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풍습이나 일본의 모습을 세세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전적인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냥 바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전략 앞부분에는 이제 그 통신사로 뽑히게 된 그 연유, 그리고 또 통신사를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부산진에 내려오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장풍, 그래서 장쾌한 바람에 돛을 달아 육선이 함께 떠나. 자, 배가 몇 척 출발했어요? 6배가 출발합니다. 6배가 부산을 출발해서 일본. 그래서 6배가 함께 떠나 사면과 군악소리, 산해를 진동하니. 자, 그래서 현악기 3개, 그 다음에 군악소리. 그래서 군악대가 왔겠죠. 이게 개인적으로 관광 가는 게 아니라 공무로 가는 거잖아요. 통신사 사진으로 가는 거니까. 군악대가 나와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산해, 산과 바다를 진동하니. 자, 물속에 어룡들이, 물고기와 용들이 응당히, 마땅히 놀라도다. 마땅히 놀라는구나. 자, 근데 물속에는 물고기가 있죠. 근데 용들은 없잖아. 그리고 있다고 한들 놀라는 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들이 장쾌한 모습을 과장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구를 얼핏 나서, 해구가 이제 항구입니다. 항구를 얼핏 나서 5, 6도를 뒤주고, 5, 6도를 뒤로. 자, 5, 6도는 부산 앞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5, 6도를 뒤로 하고, 고국을 돌아보니, 고국 당연히 우리나라겠죠. 네. 그래서 야색, 밤빛이 창망하고 아득해서 아무것도 아니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출발한 시간이 저녁이었나 봐요. 그쵸? 금방 밤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그 부산 쪽, 우리나라 쪽을 바라보니까 밤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연하 변진에, 그래서 연해네요. 연해 변진에 각포의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뵐만하니. 자, 연해, 그 연 안에, 바다의 연 안에 그 변진, 변방에 있는 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군인들의 그런 그 막 처소, 막사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포는 항구입니다.
항구의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뵐만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배방에 누워있어. 배방은 선실이겠죠. 배 안에 있는 방. 선실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해. 내 신세는 당연히 이 조선통신사로 가는 신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조선통신사 가는 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옛날에는 싫어합니다. 이 사신으로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겠지만, 근데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교통이 발전을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일본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일본을 기피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다.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갖고 음식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좀 약간 번외적으로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여행가 혹시 알아요? 모르죠? 개화기 때 우리나라 와갖고 조선과 이웃나라라는 책들을 출판한 영국의 여행 작가인데 이제 그분이 조선을 목격하고 그리고 책에다가 여러 개 남겼는데요. 대식가의 그 습성을 이제 되게 막 묘사적으로 서술해놨어요. 그 복숭아를 앉은 자리에서 한 보따리를 먹더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놀라운 건 밥 먹고 나서 식후에. 그 밥도 무슨 대접에다가 이만큼 퍼서 먹고요. 그리고 뭐 걔네들은 그냥 나물 같은 거 이렇게 풀떼기랑 그냥 밥을 그냥 삼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시대에도 양반들은 먹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 사신으로 갈 때는 다들 조금 멀어서 조금 기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거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대요. 왜냐하면 중국 하면 또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렸는데 거기는 상위 스케일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로 가면 대접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런 희한한 음식 먹었다. 이런 거 자랑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최초의 통신사 갈 때는 되게 기대했대요. 일본은 또 이제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이랬는데 일본 스타일 아시죠? 일본 스타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회를 먹어도 이렇게 접시 가득. 그리고 회를 그 초장이나 된장에다 비벼갖고 숟가락으로 떠먹기도 하잖아요. 알아요? 모르나요? 그렇게 먹는데 걔네는 그릇에다 회 이렇게 2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일본은 음식은 주지도 않고 도자기 자랑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드세요. 이렇게 음식 한 2~3점 있고 그리고 도자기 얘기만 한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싫어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이제 김인경 개인적으로 보시면 그 여행도 별로 안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통신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런 일본 가는 통신사들은 대부분 좀 나이 어린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말단배기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자, 그런데 대풍이 일어나요.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풍랑 같은 걸 만난다. 그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그러니까 파도가 심하게 일는 거죠. 그리고 크나큰 만곡주, 주가 나오면 배라고 했죠? 그래서 만곡주가 뭐냐면 쌀을 만석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배를 만곡주라고 해요. 이제 가끔 나오거든요. 쌀을 한 석, 2석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만석군, 뭐 천석군 옛날부터 부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만석군, 천석군. 그래서 이 석이 뭐냐면 쌀을 2가마를 한 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석을 실을 수 있는 배면 쌀을 2만 가마 실을 수 있는 배. 엄청 큰 배. 그리고 이제 만석군이나 천석군 하면은 이제 창고에 쌀이 2만 가마, 2천 가마씩 있는 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큰 배가 나뭇잎 붙이듯, 나뭇잎이 나붓기듯. 자, 하늘로 올라갔다. 지하 땅 밑으로 내려가니.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바이킹 타고 있어요, 바이킹. 파도가 이렇게 심하게 치니까. 자, 그리고 12발 쌍돛대는 지휘처럼, 나뭇가지처럼 굽어있고. 12발 쌍돛대는 나뭇가지처럼 굽어있고. 52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구나.
자,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만석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배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돛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상황이죠. 안달처럼 배불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천둥 치고 파도가 심하게 이는 건 사실이나 그렇게 심한 태풍은 아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태풍이 심하게 불잖아요. 그러면 이 돛을 내려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태풍인데 돛을 이렇게 펴놓으면 말도 안 되죠. 왜냐면 돛대가 부러질 수도 있고 해가 넘어져서 침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막 태풍 치고 막 비 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나와봤더니 이렇게 막 배가 불러 있어요. 저건 어떻게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그 뱃사람들은 지금 평온한 상태가 아닐까. 비가 오긴 하는데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이 좀 엄살이 심하거든요. 읽다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좀 엄살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반달같이 배불러 있네. 자, 굵은 울의 잔 벼락은 그대로 벼락이죠. 등 아래에서 진동하고 성난골의 동안용은 그러니까 역시 화난 용이겠죠. 물속에서 희롱하는구나. 자, 성난고래나 동안용의 원관념은 역시 파도겠죠. 야, 그래서 난리 났네.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속의 요강 타구. 요강은 아시죠? 그리고 타구는 침 뱉는 그릇을 타구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배가 바이킹 수준이니까 안에 있는 거 자빠지고 난리가 난 거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상하 좌우 배방 널판지들은 잎잎이 우는구나. 그래서 전부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삐그덕삐그덕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밤을 보내요. 자, 이윽고 해의 돋거는. 자,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됐네요. 자, 장관을 하여 보세요. 장관을 보세. 일어나 대문을 열고 문설주를 잡고 사면을 바라보고 어와 장수. 아, 장하구나.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자, 구만리 우주 속의 큰 물결뿐이었어요. 자,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를 보면서 야, 이거 엄청난 장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바다 보면 별로 안 놀라잖아요. 왜냐면 바다를 너무 많이 봤어. 직접은 안 봤어도 이제 영상이나 사진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바다를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뭔지 알아요. 근데 조선시대를 생각해봐. 조선시대는 일단 여행이 부자유스럽겠죠? 바닷가 사는 사람들 빼고 바다를 몇 명이나 봤겠어요? 거의 못 보지 않았을까요? 평생 동안 못 본 사람도 많았겠죠. 그래서 얘기로만 듣는 거죠. 야, 이렇게 그 저쪽 끝으로 가면 물밖에 없어. 사면이 딱. 그러면 뻥치지 마. 이랬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도 이런 얘기 듣고 나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장관이지. 야, 진짜 이게 다 물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리고 요것도 재밌는 포인트 같은데 저는 아무도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자, 등 뒤쪽으로 돌아보니 동네 매의 눈썹 같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바라보니까요. 이 동네산이 뭐냐면 부산에 있는 산이 동네산이거든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멀리 동네산이 눈썹 정도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봐봐요. 지금 밤새도록 달렸죠? 밤새도록 갔어. 자, 그래서 얘가 그리고 이제 출발하자마자 해가 떨어졌든 아니면 날이 밝았는데 해가 떨어졌든 어쨌든 지금 날 샜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달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아직 부산이 보입니다. 속도가 엄청 느린 거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송을 하잖아요. 막 분학대 해주고 아, 잘 갔다 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속도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언제까지 흔들고 있어야 돼? 1시간? 2시간? 그렇지 않아요? 10시간 가는데 이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되게 웃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속도가 되게 느리죠. 자,
그 다음에 동남쪽을 돌아보니 바다해. 바다가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동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일본 있죠.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 거. 바다가 가히 없네. 끝이 없네. 자, 우아래 위쪽과 아래쪽 푸른 빛이 하늘과 다 하늘과 바다가 다 같은 빛으로 보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자신의 신세를 또 한탄하죠. 자, 어쩌다가 내가 이게 통신사로 오게 됐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르고. 자, 6배가 출발했죠. 근데 나머지 5배는 어디 갔어? 안 보이네. 같이 옆에 있었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사면을 두루 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다. 그래서 간밤에 그 폭우에 이렇게 흩어진 거죠. 옆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중을 대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을 한대. 수질이 뭔지 알아요? 이게 배멀미거든요. 그래서 배 타보셨나요? 배를 오랫동안 타보셨나요? 배멀미 하세요? 그래서 저는 멀미를 되게 우습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금강산을 간 적이 있어요. 금강산 여기 속초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잖아. 근데 얘가 먼 바다로 이렇게 나가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바다로 나가니까 파도가 되게 심하게 일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배멀미를 하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꼭 약을 챙겨가세요. 배탈 일이 있습니다.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누워갖고 천장만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다 배멀미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간밤에 풍랑까지 만났으니까 배멀미 엄청 심하겠어요. 내릴 수 없는 바이킹을 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할래.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전부 다 이제 그 난간에 매달려 거기다가 이제 막 물고기 밥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면서. 자, 다행할사 종사상은 태연이 앉았구나. 이 종사상은 같이 떠난 통신사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괜찮다. 아무 일도 없네요. 자, 그래서 배방에 도로 들어 누워 눈 감고 누웠더니 이분도 이제 멀미가 심하죠. 그래서 배방에 들어와서 누운 거예요. 누웠더니 대마도가 가깝다고 사공이 잃어버려. 대마도가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정훈아, 정신 차리고요. 자, 그래서 일본을 갈 때 일본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대마도잖아요. 이제 대마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고쳐 일어 나와 보니 고쳐서 다시 일어나 나와 보니 심리는 남았다. 심리 정도 남았어요. 심리는 몇 킬로미터라고요? 약 4km. 이제 4km 정도만 가면 대마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대마도를 가나 사람들이? 가요? 많이 간대요? 대마도 갔는데 부산에서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아요? 좀 날이 좋은 날은 쾌속선 타면 한 50분이면 돼요. 네. 근데 지금 하루 넘게 걸리죠? 심각해요. 그치? 속도가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깝다고 뱃사공이 말하거늘 말했어요. 그래서 외선 10여 척이 예선차로 몰아왔네. 그래서 그 예선이 뭐냐면 예인선이라고 해서 그 배를 끌고 가는 배를 예선이라고 해요. 예선. 그러니까 큰 배들은 항구에 들어가는 거 조금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배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제야 돛을 치고 돛을 걷고 배머리에 줄을 매어 외선에게 던지니 외놈이 줄을 받아 제 배에 메어놓고 일시에 나으리니 여기서 일시에 나가니 선행 배의 운행이 안온하여 평안하구나. 그래서 하여 좌슈포로 들어가니 이제 대마도에 있는 항구로 들어간 거예요. 이때가 제일 설레지 않나요? 해외여행 가고 뭐 이러면 공항 가요. 아니요. 공항 가서 그쪽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할 때, 입국 심사할 때. 자, 그래서 신시는 하였고, 그래서 신시 정도 되어 있어요. 한 오후 4시 정도 됐어요. 그리고 복선은 먼저 왔다. 그래서 복선은
짐을 실은 배입니다. 짐을 실은 배는 먼저 와 있구나. 그래서 대마도 도착. 자, 그러면서 이제 대마도에서 본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포구, 항구로 들어가며 좌우를 둘러보니 복만, 산봉우리의 모양이 상립하여. 그래서 깎아지는 듯하고요. 그래서 일본 가보신 분은 산 유심히 안 봤을 텐데 우리나라 산이랑 일본 산이랑 좀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은 산을 그리면 대부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좀 산 좀 동글동글해요. 우리나라 산은 완전 이렇게 뾰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동글동글한 스타일. 근데 일본 산은 이 뾰족한 게 조금 더 이렇게 심해요. 후지산 같은 거 좀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는 화산암 지역이라. 그래서 산봉우리가 깎아지는 듯해요. 그리고 덩치가 기절하다. 아, 기이하다. 절경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또 이제 해외에 가면요. 풍경이 늘 보던 풍경하고 다르니까 항상 새롭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송삼, 죽백, 그래서 송나무, 삼나무. 일본은 옛날부터 삼나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에도 일본 애들은 항상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그게 이 삼나무 때문인 거예요. 삼나무 꽃가루 때문에. 그래서 기관지 알러지. 맞아요. 그 알러지도 심하고. 그리고 죽백. 죽은 대나무, 백은 자작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귤, 유. 그래서 귤하고 유자. 등감, 다 물속 등청 있어요. 자, 다 물색이, 사물의 색깔이 다 푸른색입니다. 자, 그래서 외봉 여섯 놈이 금도정에 앉았다. 그래서 외봉. 그 일본인들이 여섯 사람이 금도정이라는 곳에 앉았다. 그러면서 외 얘기해드렸죠? 외가 어떤 외라고요? 외소할 외라고. 그래서 일본 애들 키 되게 작다고요. 자, 그러면서 전부 외놈이라고 얘기를 하죠. 되게 얕보는 듯한 태도가 드러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이가 없어요. 왜냐면 사신으로 가잖아. 통신사로 가는 거면 그 나라의 문화를 보고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뭐 이런 태도가 보여져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한결같이 처음부터 아이고 내 신세야 왜 일본에 끌려가게 돼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일본 애들 계속 얕보는 태도를 보여줘. 지금부터 거의 시작이거든. 자, 그래서 인계소교하고 그래서 사람의 집이 이렇게 무리가 지어져 있고 여기 세 집, 저기 네 집 합하여 해게 되면 헤아리게 되면 4, 55, 4, 50호 더 아닙니다. 그래서 4, 50호 정도. 집이 4, 50채 정도밖에 안 돼요. 대마도에. 그래서 집 형상이 궁숭하다. 무슨 뜻이겠어요? 되게 볼품이 없어요. 보잘것 없어서 뭐가 되냐면 노적더미 같다. 그래서 짐을 쌓아놓은 것 같다. 노적더미 같다. 완전 비하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판단할 때 자기 나라 자국 중심으로 사실 판단하면 안 되잖아. 외국은. 근데 우리나라 중심으로 자꾸 판단해요. 이 미개한 놈들. 이런 시선이 계속 느껴져요. 자, 그리고 국보는 외인들이 앉아 굽어본다. 자, 구경하는 외인들이 앉아서 굽어본다. 자, 그 중에 사나이는 머리를 깎아시되 꼭지만 조금 남겨 고추상도 하였으며. 자,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일본 애들은 머리 이렇게 싹 밀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강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머리를 그 중국 애들은 여기까지 미는데 얘네들은 여기 더 밀잖아. 이렇게 밀잖아. 여기까지.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짧은 고추상도 했으면. 그래갖고 눈도 그려놓자. 그래서 사무라이 알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도 하고 그치? 네. 아니면 이렇게도 하고. 괜찮죠? 뭔지 딱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배우들은요 조상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사극을 찍을 때. 그럼 중국이나 일본은 다 머리 밀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상투 튼다고. 자, 그래서 꼭지만 주고 남겨 고추상투 하였으며 그래서 발 벗고 찌 벗고 아니 이놈 새끼들은 버선도 안 신었어. 거기에다가 바지도 안 입었어. 자, 미개하게 보이는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아, 걔네 옷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기모노 스타일이 그 유카타 스타일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칼 하나씩 차 있으며. 그리고 왜냐? 일본 여자들의 치장은 머리는 안 깎고 밀기름을 듬뿍 발라 뒤쪽으로 잡아매요. 족두리 모양으로 둥글게 꾸며요. 그래서 일본 스타일 알죠? 일본 여자들 이렇게 동그랗게 머리 하는 그것도 그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거 아따맘만가요? 아니 이렇게 여자는 또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자죠. 못 그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죽들이 모양처럼 둥글게 꾸몄고, 그 끝은 둘로 틀어 비녀를 찔렀으면, 그래서 여기다 이제 비녀 같은 걸 이렇게 찔러놨고요. 그치? 그리고 물론 노소 귀천하고, 그래서 노소, 늙은 거, 어린 거, 귀한 거, 천한 것을 물론 막론하고, 얼레빛을 꽂았구나. 얼레빛, 이렇게 반달처럼 생긴 이런 빛 있죠. 그래서 그런 얼레빛을 꽂았다. 자, 그래서 의복을 보아하니 무 없는 두루마기. 우리나라는 두루마기에 소매가 있죠. 한복에 소매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잘 생각해봐. 없어요. 귀칼 이런 거 생각해. 없어요. 자, 그래서 두루마기, 한동산, 막은 소매, 3의 소매, 그리고 남녀 없이 한 가지. 넓고 큰 접은 띠를 나직히 둘러빼고. 그리고 옷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옷은 이렇게 해갖고 한복은 이런 스타일로 돼 있죠. 근데 일본 옷은 이런 스타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띠를 둘러줘. 뒤쪽에 여자들은 이렇게 말리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어? 비슷해요. 에이, 오비잖아요, 오비. 아 맞아요. 네. 귀칼 안 봤어요? 일본 시간이 있어. 네. 귀칼 보시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 난리잖아. 이걸로 돼서 목이 안 잘리는 거죠. 아, 그거 안 봤나요? 팔락거리 편. 와. 육아편, 육아편. 까먹었네요. 어디까지 했는지. 자, 그리고 일용 범색 온갖 것은, 온갖 물건들은, 일상생활에 쓰는 온갖 물건들은 가슴 속에 다 품었구나. 그래서 가슴 속에 다 넣었다. 자, 남친 있는, 남편 있는 계집들은, 그 유부녀들이죠. 자, 까맣게, 검게, 까맣게, 이빨을 칠하 그리고 뒤쪽으로 띠를 메고, 과부, 처녀, 갓나해. 그래서 과부, 처녀, 그리고 소녀들은, 어린이들은 앞쪽으로 띠를 메고 이빨을 까맣게 칠하지 아니했구나. 그래서 이빨을 검게 칠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일본에. 그게 건강의 상징. 그런 생각 안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생각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들 통해 아유, 저 쯧쯧쯧 하는 그런 모습들 느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해갖고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대원성이라는 곳을 찾아가요. 사람들마다 이제 가마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 가마 타고 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 대마도에 있는 성이에요. 중략돼 있고요. 자, 점심 먹고 길을 떠나서 20리는 겨우 가서 날이 저물고 배우한 큰 비를 만나니 길이 질퍽하기 참혹하여 미끄럽다고 쉬는지라. 그래서 가마를 맨 5놈이 서로 가며 채번하되. 자, 그래서 가마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아마 일본 사람이겠죠? 이제 원래 4명이 메잖아요. 근데 이제 5명이 돌아가면서 한 명은 이제 스페어 타이어 느낌? 그래서 돌아가면서 선도 바꾸면서 가는데 길이 미끄럽다고 갑자기 가만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이 바위 없어. 갈 길이 전혀 없어. 두던 언덕에 가마를 놓고 이윽이 주저하고 갈 뜻이 없는지라. 그래서 가만히 서 있고 이제 안 가요. 자, 그래서 사면을 돌아보니 천지가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일행은 간데없고 등불은 꺼졌으니. 자, 지척은 불분하고 근처도 불분해요. 불분명하다 이거죠. 그리고 망망한 대야 중에 큰 들판 중에
말 못하는 외놈들만 의지하고 앉으시. 오늘 밤 이 경상, 이 상황은 고단코 위태하다. 반드시 위태한 상황이에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가마 타고 가는데 비를 만나갖고 갑자기 멈춘 거야. 근데 얘네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일행들하고 떨어졌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택시를 탄 거야. 근데 택시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 가다가 갑자기 택시가 시동이 꺼졌어. 핸드폰도 안 터져. 아니, 배터리가 나갔어. 그래서 아저씨한테 막 뭐라고 말해도 난 일본어 한마디도 못해. 말이 안 통해. 이 아저씨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야, 관찰사, 사신으로 간 사람이 이러면 돼요? 아니, 최소한 일본말 좀 몇 글자라도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일본을 너무 하찮게 너무 여기니까 뭐라 그 일본말을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청나라였으면 중국이었으면 중국말 조금은 하지 않았을까? 일본말은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자, 교군이 달아나면 낭패가 오죽할. 그래서 교군이 이제 가마꾼들이에요. 자, 그놈들의 옷을 잡아 흔들어 뜻을 베고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들아 가자 이놈들아 왜 여기서 쉬냐? 가자니까? 그럼 읽어야 돼요. 나니? 난 대꾸는 이런 얘기 하겠죠. 자, 그리고 가마 속에 있던 음식 갖가지고 내어주니 지적이며 먹으니 지적이며 먹었대. 이거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제야 가마 메고 촌촌히 전진하여 곳곳에 가 이러하니 만일 음식이 없었으면 필연코 도주했어요. 필연 반드시 도망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의 입장이지. 이 가마꾼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돼. 미끄러운데 어떻게 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날이 좀 비그치면 저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놈들아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되게 많이 했죠. 삼경량에 겨우 와요. 겨우 돼서 대원성에 들어가니 두통하고 구토하여 밤새도록 배통 크게 아팠다. 네.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 여행을 11개월 동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 가사는요, 우리 여태까지 7개의 가사를 했어요. 아니요, 8개의 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계속 반복해 보셔야 모의고사의 고전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연습해 보세요. 자, 끝!